안녕하십니까. 이윤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7월 4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끝나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7월 첫째 주 그리고 7월이 이제 시작한 지가 어느새 이제 월화수목 4일째 접어들고 있죠. 일단은 뭐 이미 제가 예비 공략주, 예비 관심주를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뭐 오늘은 조금 더 좀 선별적인 작업을 좀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말씀 뭐 들었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 쪽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오늘도 한 오버가 나왔긴 했지만 이슈가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통과됐다. 엔비디아에서 통과됐다는 이슈로 삼성전자가 드디어 85,0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SK하이닉스는 이제 팔아야 되고, SK하이닉스 숏이고 삼성전자 롱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하반기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금리의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금리 인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두 번이 예상되는가, 즉 9월과 12월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가. 근데 이제 두 번에서 또 한 번으로 줄고 못한다 그러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흐름에서 뭐 고용지표, 뭐 조트보고서나 또 최근에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물가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9월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고용 보고서도 이번 주 나오니까 그거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지 대한 중대한 변수가 아직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인하에 대한 부분들과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이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또 이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바이든은 그 토론 때 너무나도 이제 실망감을 줘서 바이든보다도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이제 미셸 오바마가 이제 후보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지금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대타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은 일축하고 있지만, 지금 워낙에 이 정세, 이 현재 그 상황이 너무나도 혼탁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흔들릴수록 바이든은 어떨 때가 조금씩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러면 반대급부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재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위탁 생산, 중국의 위탁 생산하는 것들을 우리나라로 미국이 대타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급등했고, 뭐 셀트리온, 뭐 바이닉스 이런 것들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주들, 좀 앞으로 원전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이유와 반대로 이제 2차전지는 조금 쉬어가는 단계지만, 일단은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고,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무조건 2차전지가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2차전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수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섹터인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어떤 이 스탠스를, 부정적 스탠스를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대미 수출도 줄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의 한 큰 파이가 줄어드는 점, 그 다음에 미국이 2차전지를 강력하게 성장시켰던 요인 자체가 IRA인데, 이 IRA라는 것 자체를 축소시킨다고 했을 때 2차전지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죠. 다만 지금의 이 IRA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공화당 지역구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이게 쉽게 IRA를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게 쉽진 않을 거다라는 뭐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한번 접근해 볼 만은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금리 인하와 또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수혜주로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 건 제약바이오 쪽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어쨌든 트럼프도 또 중국 때리기를 나서면서 반도체를 키울 거란 말이죠. 반도체에 키우면서 보조금도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우리나라도 그곳에 이제 약간 투입이 될 수 있는 형국으로서 이제 삼성전자와 그 종목군들, 부품, 뭐, 장비,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7월 달의 움직임을 봤을 때, 7월 초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역시 제약바이오 쪽이었죠. 그리고 어제 좋은 굿 뉴스가 있었죠. 드디어 이제 그 HAB가 FDA로부터 5월 16일 날 이제 CRL 보안 요구 서한을 받은 이후 하한가 두 번 가면서 큰 충격을 입었는데 어제 아침에 HAB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해서 이제 CRL을 받은 이후에 FDA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미팅한 결과 강력하게 재신청 권고 명령은 아니죠. 강력하게 재신청 권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상에 문제 없고 얘가 강력하게 빨리 재신청하라. 그런 메시지 때문에 어제 HLB가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장중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HLB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사채도 많이 땡겨 쓰고 물론 여기 이제 뭐 소지섭 씨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HAB는 제가 봤을 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 HAB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그 리보세다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의 항소제약의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간암의 이 생존 확률을 높였다. 특히 전체 생존 기간이 22.8개월에서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는 간암 치료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신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HB가 공식적으로 이 약이 이제 FDA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미국의 빅 파마들이 HAB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또 제휴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기술 수출을 넘어서서 이제 너네들과의 어떤 이 병역요법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빅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어쨌든 간에 재신청을 그냥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롱리하게 권고했다는 거, 강력 권고했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진짜 빠르면 한 달 안에 FDA로부터 승인받아서 이제 이 니버스나립과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 치료제가 미국에서 도입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되면 이 레저티닙에 대한 이 판매가 급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 2027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1조에서 2조 이상 가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FDA 승인이 되기 전까지 일단은 HAB에 대한 이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승인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목리를 또 부를 수도 있어요. 승인 전까지는 어쨌든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까지는 참 모멘텀을 바꿔서 급등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HLB의 어떤 그 차트적인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월 16일 날 CRL이 받고 나서 하한가 두 번 가고 나서 이제 바닥을 좀 횡보를 했다가 지금 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오늘 60일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61선은 어쨌든 이 61선이 돌아서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만 지켜주면서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위로 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HB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크게 만약에 뭐 이슈가 나와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8만 원대에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는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61선을 위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세를 한 번에 내고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HB는 여전히 좋은 모습. 그 다음에 반대로 아이트호재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트호재는 그럼 끝났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여기서 급등해서 이제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면은 아이트호재는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가면서 30만 원, 4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단 5일선 쌍봉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지게 되면 당분간은 이제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번 달 동안에는 좀 어렵지만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에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달 다시 한번 상승의 반전을 추구할 수 있어요. IT전도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까지 계속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잖아요. 피아 주사제 관련 SC 제형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알트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만 원 초반대에 왔을 때 매수, 분할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티오전이 꺼진 상황 속에서 삼천당제약이 급등하고 있죠. 삼천당제약은 또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비만 치료제나 뭐 이제 그런 뭐 당뇨병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반 변성 치료제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는 게 리가켄바이오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한 게 AB의 바이오죠. 네, 그 BBB 예후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ABL 바이오가 이번 달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고점 라인까지는 왔고요. 여기서 조정이 살짝 나오면 매수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ABL 바이오도 잘 봐야 되는 움직임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에이프릴 바이오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 이제 양봉 나오면 한번 트라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펩트론이었죠. 5월달에 펩트론은 뭐 대박주죠. 제가 이제 펩트론은 5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벌써 거의 2배 올라왔어요. 3만 원대부터 해서. 펩트론도 끝난 건 아니고 펩트론하고 또 이제 인벤티지 랩 그다음에 대봉 LS. 대봉 LS는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또 부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봉 LS도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조정 시 여전히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대화제약 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제 자리에 왔습니다. 컨트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록스 이런 것도 아리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아리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애매해요. 좀 자리가 애매해서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투플바이오가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투플바이오는 정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점차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3일 제약도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회피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뭐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만약 치료제에서는 뭐 한독도 있습니다. 한독도 이제 인도와의 어떤 그 관계 제휴가 있기 때문에
한쪽도 주목해 볼 만하고,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대웅이 상한가를 갔어요. 네, 대웅이 상한가를 갔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대웅을 우리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 61선 위로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든지 여기서 조정이 나오든지 하여튼 간에 올라가고야 만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대웅 같은 경우도 조금씩 컨택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사람에도 지금 이제 치명을 입힐 수 있다.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백신 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더나 쪽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백신 만드는 유바이오로직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제 뭐 백신에 대한 투자, 개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제로 콜레라 백신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유바이오직스도 한번 조금씩 컨택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좀, 뭐, 저번에도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전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HBM 쪽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관련주는 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85,000원 뚫기는 어렵지만 내일이 참고로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붕 뜨고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따라붙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8만 원대 초반대부터는 매수는 가능하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를 입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급등을 했죠. 이오클릭스 15% 급등했고, 두산테스나 삼성전자 비중이 높죠. 오늘 10% 급등했고, 하나마이크로 오늘 3% 급등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혼자 관련된 종목군들, 네오셀 이런 것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사면 안 되고 이제 조정 나왔을 때 사야 돼요. 그다음에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 대형주에서는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또 오늘 5% 급등하면서 이 직전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겠다는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그 다음에 SKC 이런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에서는 이제 뭐 피롭틱스나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HB,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뭔가 좀 제휴를 맺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체크, SKNX보다는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주면서 보는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뭐 검사 장비사 YC나 이런 기업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YC 캠도 좋고, YC도 괜찮은 모습. 그다음에 DI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밖에는 뭐 방산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 가면 갈수록 로봇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현대자동차, 현기차의 어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단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산업보다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상신 EDP 이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상하프론테크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서현, 이화 또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자리는 반등은 좀 줄 수 있는데 얘보다는 차라리 상하프론테크나 그다음에 뭐
에코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부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출 관련주들, 이제 먹거리, 의식주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현대실업,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료나 화장품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얘들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좋아졌는지, 그동안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감으로 막 움직였던 건데, 정말로 실적이 좀 나오고 나서 이제 실적이 괜찮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 기대감들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상방으로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콜마나 농심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지금 막 당장 움직이는 않을 거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한대실업이나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은 의료 관련주들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추워질수록 이제 돈을 많이 벌이잖아요. 의료 관련주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부터 기대감들이 서서히 달궈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전력 인프라는 조금 쉬어갈 수 있지만 에너지원 관련주는 여전히 봐야 돼요. 뭐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이런 거는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 그 원전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ESS 그렇죠?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 중에서 신성 ST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막 콘덴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작은 종목에는 파워로직일 수도 있긴 한데 얘는 보면 안 돼. 얘는 보지 마십시오. 얘는 제외고요. 어쨌든 사막 콘덴서, 신성 ST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의류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이제 완전체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K 콘텐츠에 대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이브라든지 이런 K 콘텐츠도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 AI 관련도 좀 잘 봐야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것들 보시고, 중요한 거는 대용주로서 삼성 SDS. 나 AI 관련주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S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용주로서 안전하지만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 SDS 잘 지켜보는 전략을 써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진짜 뭐 제가 바보세라고 할 정도로 제약바이오를 많이 말씀드렸고 근데 저도 5월 16일 날 HAB가 FDA로부터 승인 연장, 그러니까 승인 거부는 아니죠. 승인 거부가 아니라 승인 지연이 됐잖아요. 보안 요구가 필요하다는 이제 CRA를 받아서 HAB가 HAB 진양권 회장이 아침에 발표하고 나서 바로 하한가 가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를 갔어요. 월요일 날인가 그랬는데 정말 착잡하고 복잡하고 참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HAB 말씀드리고 저도 HAB를 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울적하고 좀 무기력하고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HAB에 대한 데이터 자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허망한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한 달 동안 저도 너무나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힘을 내주는 또 그런 FDA로부터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커져야 되고요. 정말 이제 뭐 CMO 뭐 생산하는 거 좋아요. 좋고 바이오 시밀러 좋아요. 세트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또 이제는 제약바이오 성장을 위해서는 나름의 이 플랫폼 아이테오젠 같은 플랫폼 니가켄바이오처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신약 개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상반기부터 HLB,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미뤘었던 거고요. 유한양행도 8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레이저티닙. 랭라자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FDA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유한양행을 제가 뭐 주가를 끌어올리고 뭐 그런 걸로 희열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항암제가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기여할 수 있는 항암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하청을 받고, 뭐, 복작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단계 퀀텀 점프가 돼서, 우리나라도 정말 신약 보유국이 되고, 정말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도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기술을 또 키워가는 이 회사들도, 기업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정말 응원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주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제가 뭐 그럴 깜냥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의 이제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CDMO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셀트리온도 있고 삼바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의한양행 나오고 HL이 나오고 또 IT오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희망이 보이고 빛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신라젠 사태 뭐 헬릭스미스 사태 뭐 코오롱 티슈진 사태 너무나도 진짜 악재가 있었잖아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그 무너진 신뢰 속에서 정말 한 줄기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제약바이오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 기쁘고 힘이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금리 인하는 모멘텀, 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K바이오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정말로 K바이오가 정말 이제 허황된 희망,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희망, 실체가 있는 꿈, 그로부터 나오는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여전히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제약바이오는 하락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라.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HAB, 뭐, YTO제, 삼성전자제약, 이가캠, 또 유한양행, 오스코텍, 뭐, 이런 기업들, 한노바이오파마, 대화제약,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고, 그 나머지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물론 그 테마가 어느 테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세이트리온, 한미약품, 뭐 삼바, 뭐 대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만 선택을 하시고 접근하셔라. 좀 말씀을 많이, 얘기가 많이 좀 길어졌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큰 소외가 있기 때문에, 좀, 넋두리가 좀 길어졌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반기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 여전히 유망하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쪽에 여전히 시선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즐거운 이제 연휴 그 주말 되시고 청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